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48살의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영, 평생을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아온 한 사람의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민영은 6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두 팔을 벌리고 웃으시던 그 따뜻한 모습만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가죽 자켓을 즐겨 입으시던 아버지, 딸을 무척이나 예뻐하셔서 돌잔치 때 아이보다 더 많이 우셨다던 그 다정한 아버지의 빈자리는 민영의 마음속에 평생 아픈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민영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 채소 장사, 나물 장사까지 돈 되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딸 하나를 키워내신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늘 단발로 자르시고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정도로 우렁차셨지만 그 억센 겉모습 뒤에는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매정할 정도로 단칼에 거절하셨는데 그건 과부가 딸 하나 키우며 산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이 우연히 발견한 성금 기부 내역서를 통해 알게 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연말마다 고액의 성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민영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대 중반에 동네에 쭈꾸미 식당을 오픈하셨을 때도 민영은 어머니의 한결같은 정성을 보며 자랐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질 좋은 재료만 쓰시는 어머니,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 진정성 있는 음식 솜씨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0 중반에 결혼한 민영의 남편은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쭈꾸미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 솜씨에 제 입맛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라며 농담을 던지던 그 다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민영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시작되는 하루하루 시어머니를 위한 끝없는 봉사와 희생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하는 것이 민영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여러 개의 약 봉투들을 시간에 맞춰 정리하고 따뜻한 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가져다 드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삼시세끼 정성스럽게 차려드리는 것도 모두 민영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친딸과 며느리를 구분지으셨습니다. 역시 친딸이 다르구나라는 한마디에 민영의 마음은 언제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녀에게는 늘 남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돌봄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며 얼마나 지쳐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며느리가 돌봐야지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민영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영의 하루는 늘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처방받은 약들을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간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놓인 오래된 재산 문서들을 정리하며 민영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의 가족일까? 명절 때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지만 민영은 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차를 준비하느라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며느리는 그냥 뒤에서 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존재, 그것이 민영이 느끼는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설령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인정받고 싶다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대우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변하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민영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말없는 며느리였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물려받은 여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민영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 사건 발단. 그 운명적인 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조부의 기일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영은 새벽부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며 제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정확한 격식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사상에는 민영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며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례상에 올렸던 술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 남편 민수, 시누이 영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영은 늘 그랬듯이 부엌을 오가며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아 내오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고 그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영도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둘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재산 목록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집과 땅,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민수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글쎄, 며느리는 남의 사람이니까요. 남의 사람. 그 세 글자가 민영의 가슴 깊숙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0여 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국 그녀에게는 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접시를 놓을 곳을 찾지 못해 그냥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민영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은 그냥 들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박철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발언을 자주 해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누님.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신뢰였는데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민영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민영은 자신이 정말로 재산을 노리는 욕심 많은 며느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민영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신우이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영희의 말에 민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시댁 재산을 탐내는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영은 남편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보. 민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지만 민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민영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산을 바라고 시집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제가 남의 사람이라고 하시니. 민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야?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권리가 있다는 거야? 박철수 씨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뻔뻔해졌어. 시집 와서 시댁 재산 탐내는 게 말이 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친척들의 수근거림이 민영의 귀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각각의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마치 욕심 많은 외부인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민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뒷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야, 친딸과는 다르지 같은 말들이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된 민영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가족인지 아니면 정말 그저 남의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민영이 내린 결정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될 더욱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갈등 고조. 그날 밤 민영의 방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 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남의 사람이라는 그 차가운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끊임없이 아파했습니다. 민영은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의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새벽마다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삼시세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들, 아픈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오가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과연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내가 뭘 더 잘못했다는 거지. 민영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민영은 벽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꺼내며 민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한때는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시어머니도 착한 며느리라며 환하게 웃어주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방문 앞에서 작고 애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8살 된 막내 아들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잠자리에서 읽던 그림책을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표지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안 자고 있어? 늦은 시간인데. 민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직감적이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엄마 눈이 빨갛다. 지훈이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니 민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엄마를 남의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을,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지훈아. 엄마가 울지 않았어. 그냥 눈이 좀 따끔해서. 민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엄마 옆에 놓여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 나도 같이 갈래.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아니야, 지훈아. 여행 아니야. 민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엄마의 팔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민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 나 무서워. 엄마가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해? 아이의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에 민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자신을 두고 어딘가로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였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엄마, 이 책 읽어줘. 그럼 내가 잘 잘게.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나 무서운 꿈 안 꿔. 지훈이가 그림책을 엄마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책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고 매일 밤 민영이 읽어주던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 지금의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영은 아들이 내민 그림책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과 상처 때문에 아이를 상처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엄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영은 혹시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적어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발걸음은 민영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무심한 발걸음과 문 닫는 소리가 민영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복도 너머로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정막만이 흘러왔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아이들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책 읽어줘. 지훈이가 다시 조르자 민영은 마음을 다스리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책을 펼치고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도 민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자 민영은 조용히 아이를 침대로 옮겨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잠자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민영이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지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챕터 4. 위기의 순간. 그 충격적인 사건은 민영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마음이 가장 멀어진 순간에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민영은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자신이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가 기침 소리를 내거나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민영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영은 더 큰 소리로 다시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날의 일로 인한 감정적 충격이 컸던 터라 혹시 시어머니께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민영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호흡도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민영은 전날의 모든 서운함을 잊고 급히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영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지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민영의 급한 외침에 남편 민수가 잠에서 깨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본 그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민영은 침착하게 지시하며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익힌 응급처치 지식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있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민영은 차분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도를 확보하고 편안한 자세로 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가 복용하던 모든 약들을 정리해서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보여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곧 온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여 분 동안 민영은 한시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날 밤 그토록 서운하고 억울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시어머니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갈등과 상처가 있어도 위급한 순간에는 본능적인 사랑과 보호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민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체온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생체 신호를 확인하는 동안 민영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난 20여 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시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차갑고 푸른 조명이 응급실을 비추고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의 경고음이 긴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의 평소 복용 약물과 병력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을 때 민수와 급히 달려온 신우이 영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영은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모든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약은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고 당뇨약은 식후에 복용하세요. 최근에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도 드시고 계시는데 어제는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식욕이 떨어지시는 편이고요. 의사는 민영의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에 놀라며 빠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영이 가져온 약물들도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민영은 시어머니 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놓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복도에서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는 의사에게 계속 괜찮아지겠죠.
라고 물어보기만 했고 영희는 울먹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며 절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부터 최근의 컨디션 변화까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돌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치료 후 박순자 여사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작 위기의 순간에 시어머니를 구한 것은 남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며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그 며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챕터 5. 반전. 시어머니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회복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서서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 여사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의 일로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의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주변에 앉았습니다. 민영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앉았지만 지난번 그 충격적인 발언이 떠올라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재산 얘기를 했었죠. 박순자 여사의 말에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다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깊은 성찰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사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시험? 민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아픈 말들이 시험이었다는 것입니까? 20년 넘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정말로 가족으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였지. 시어머니의 고백에 민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시험이었다니.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너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분명해졌어.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지난 며칠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너, 의사 선생님께 내 병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던 너. 그리고 밤새 내 곁을 지켜준 너를 보면서 깨달았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인정받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가족이 되고 싶었던 그 애틋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친딸이 다르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 피가 섞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박순자 여사는 민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지난 세월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픈 동안 친딸보다 더 잘 돌봐줬어. 새벽마다 약 챙기고 병원 따라와주고 밤늦게까지 간병해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민영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운함도 기쁨도 안도감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아, 이제 당당하게 이 집의 진짜 딸로 살아가렴.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여 년간 갈망했던 그 인정, 그 따뜻한 받아들임을 마침내 얻게 된 것입니다. 민수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어. 시누이 영희도 민영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언니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셨는지.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거실에는 따뜻한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 곧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그들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화해한 가족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련과 그 속에서 피어난 더욱 깊은 사랑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결말. 화해의 기쁨도 잠시, 하늘은 이 가족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박순자 여사의 몸에 다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민영과 민수, 영희까지 모두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그녀 곁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위로같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가까이 와봐. 민영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자 박순자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많이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가정을 지킨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 시어머니의 말에 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남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너는 끝까지 나를 돌봐줬잖니. 그게 진짜 가족이야.
박순자 여사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몇 가지 소중한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야.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너란다, 미영아. 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깊은 존경의 마음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민수와 영희도 차례로 불러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어. 미영이를 잘 보살펴라. 그리고 영희야, 너도 언니를 친언니처럼 여기고 살아라. 이제 너희는 진짜 한 가족이야. 가족들은 모두 시어머니 주변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흘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민영이 꼭 쥐고 있던 하얀 손수건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을 지킨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야 한다.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야. 그리고 그녀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민영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도 민영을 진짜 언니처럼 대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영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오래된 가족 사진은 이제 거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영과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민영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긴 그리움입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영은 때때로 시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제 이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은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해줄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그 소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